신경은 우리 팔, 다리를 움직이게끔 해주고 감각을 느끼게끔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워를 하거나 그다음에 옷을 입을 때 거울에서 저희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육안상으로 척추가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사진이 가장 옆에서 봤을 때 건강한 척추입니다. 목이 일자를 앞을 바라보고요. 목 등과 허리에 S자 형태의 올받은 형태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머지들은 약간씩 조금씩 허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 허리의 경우에 이렇게 C자형으로 해서 합쳐졌을 때 S자 모양을 가지는 게 가장 건강한 허리입니다.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건 또 잘못된 모습인데요. 골반이 틀어지고 어깨가 틀어지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허리에 디스크도 생길 가능성들이 많고 허리 근육통이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옷을 입고 봤을 때 어깨 높이가 이렇게 다르거나 골반도 틀어진 부분도 허리가 건강하지 못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허리가 이제 휘는 병이거든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나타나게 되는 병인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손주나 아니면 아들, 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등을 구부려 보도록 하고 뒤에서 한번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척추가 일자로 가리게 되어 있는지, 저 사진처럼 약간 옆으로 휘거나 등 높이의 차이가 있지 않은지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등을 많이 사용하면서 목이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앞으로 굽는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또 엉뚱한 질문 같은데요. 척추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도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척추일지라도 당장 허리가 안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건강한 척추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올곧고 어깨 높이 차이도 안 나는데 나는 왜 허리가 아프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디스크가 터져 나오게 되면 바깥에서 큰 모양의 차이는 없더라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척추, 바깥에서 봤을 때 펴있는 척추라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MRI상 신경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환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평상시에 운동을 잘 해주고 거기를 건강히 가꾼 환자일수록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디스크가 없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좀 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지금 보니까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은 이제 보조기를 잘 차고 많은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걷는 거 위주로만 주치의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주셨을 텐데요. 이제 보조기를 다 풀고 나서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허리를 등장성 운동이라고 해서 다리를 펴고 팔을 펴주는 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서 등 근력을 키워줘야지 앞으로 허리가 디스크 재발도 막고 허리 통증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젊은 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저런 운동을 해서 내가 등 근육이 충분히 튼튼해졌다라고 생각하면 헬스장에 가서 이런 식의 아령을 드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척추가 아프다 혹은 이제 저희가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게 진짜 이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이 통증을 유발하고 아프게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진짜 척추가 아프다고 하면은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뭐냐?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런 말랑한 물체인데요. 이것이 나이가 들고 아니면 외력이 가해지면서 망가지면서 약간 높이가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되고 뒤로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게 되죠.
이 뒤쪽에는 신경이 이렇게 존재해서 디스크가 터져 나오게 되면은 염증이 발생을 하고 신경도 부으면서 다리 저림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MRI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안에 수액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보면은 가운데 수액이가 있고요. 바깥에 섬유유리라는 나이테가 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지고 변성이 오면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에 있는 수액이 섬유유리를 뚫고 튀어나오게 되죠. 아까 뒤에 있는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저림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허리 신경 각각 고유 부분에 따라서 저림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요추 5번 신경이라고 하면은 종아리 옆쪽, 천추 1번 신경이라고 하면은 종아리 뒤쪽이 저림. 마비가 되고 그런 것도 달라요. 요추 5번 신경은 발목 힘이 빠집니다. 천추 1번 신경은 발가락 힘이 빠져요. 이런 걸 보고 외래에서 굳이 MRI를 안 찍더라도 환자분이 어디에 어느 신경에 얼마만큼의 디스크가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허리가 아프다, 혹은 뭐 무겁다, 저리다, 콕콕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뭐 얼얼하다,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환자들이. 이런 것들 어떻게 좀 가볍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제 외래에 들어오신 환자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표현들을 해요. 한국말이 참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듯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분이 내가 지금 허리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 앞으로 걸으면은 고춧가루 뿌리듯이 아프고 뒤로 걸으면 후춧가루 뿌리듯이 아프고 그래서 고춧가루 뿌린 거와 후춧가루 뿌린 거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로 어떻게들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좀 걷기 시작하면은 엉덩이가 무지근하게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기 내리는 것 같고 내 살 같지 않고 먹먹하고 마비가 오는 것 같고 바늘로 꼭 찌르는 것 같다. 주로 약간 신경통 같은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 제가 처음 오셨을 때 허리 디스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요, 다리만 저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리 디스크면 허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저려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길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가 까만 부분 보이시죠? 얘가 디스크입니다. 아까 말했더니 신경 분지를 갖다가 딱 누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왼쪽인데 왼쪽 다리가 저릴 거예요. 이 환자는 왼쪽 다리만 저릴 겁니다. 허리는 많이 안 아플 수 있어요. 다른 환자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콩알만하게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크게 가운데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래로 크게 건져 나온 것도 볼 수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신경이 하나만 눌리는 게 아니라 뭉태기로 다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다리, 뭐 한쪽 다리만 저린 게 아니라 양 다리가 다 저리는지 아니면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예상할 수 없는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래에서 CT나 MRI 찍어서 그 어느 정도의 디스크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허리하고 엉덩이, 뭐 다리 이런 쪽으로 같이 다 아픈 경우도 있고 무릎도 아픈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어떤 감별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검사법이 있어요.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리가 당기든지 허리가 당길 때 디스크가 있겠구나라고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하고 관절 질환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척추하고 관절을 진료하고 수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목 디스크 있는 환자들이 어깨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고관절, 무릎, 다른 병들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병이 하나만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같이 겹쳐 있으면은 다리가 저리면서도 무릎이 아프니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본인도 잘 몰라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엉덩이가 다리가 저릴 때 엉덩이가 아플 수가 있겠죠. 엉덩이 근육통하고 관련하는 거는 디스크를 눌러서 안 아파요. 엉덩이 근육통은 눌러서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요.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골반 뼈를 말합니다. 걸어 다닐 때 사타구니가 새큰새큰하다라고 하면은 고관절병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또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외래에서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깡총깡총 뛰어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몸무게에 부하가 많이 가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아프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관절 병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요, 무혈성 괴사란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라는 건 뭐냐면은 스테로이드나 알코올,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잘 생기는 병이에요. 고관절로 가는 뼈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고관절 뼈가 삭는 병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뼈가 썩어가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죠. 이런 경우에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무릎병도 굉장히 흔하게 있어요. 뭐 나이 50 넘어가면 무릎 안 아프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어떻게 겹쳤을 때 어떻게 감별을 해내고 뭐가 더 심한 병인지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체중 부하입니다. 걸을 때 무릎이 새끈새끈 아픈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체중 부하를 갖다가 심하게 하는 경우가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평소 몸무게의 곱하기 5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불편해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에서 걸어 내려오는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고 무릎 구부렸다 펼 때 불편하다고 하면은 허리 디스크보다는 아무래도 무릎병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MRI에서 보듯이 뼈가 상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월판 연골이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흔하진 않지만은 혈관 질환하고 또 감별을 해야 돼요. 말초 혈관이 약해지거나 가늘어져 있는 경우에 다리가 똑같이 저리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감별을 하느냐?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날씨가 추운 날에 바깥에 나갔을 때 더 저리다라고 하면은 디스크보다는 혈관 질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더 해봐야 될 거거든요. 말초신경 질환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은 양발이 가만히 있어도 저립니다. 그렇게 되고 그거 말고도 다른 말초신경들이 물리게 되거나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허리 검사를 다 해보고도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근전도 검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약물로 치료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제가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거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방치료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도 한방치료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한방치료가 실제 척추가 아픈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제 외래로 오신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료받나를 여쭤보면은 우선은 한약, 디스크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요. 한약을 저산 먹고 그 다음에 침과 뜸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땡기는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견인치료는 우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견인치료와 비슷한 겁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갖다가 당겨줌으로써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살짝 딸려오게끔 해서 증상이 덜하게끔 해주는 방법인데, 이거는 좀 MRI로 마비 가능성이 있거나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한테 특히나 위험한데요. 치료 잘못 받으면 마비가 확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MRI를 찍고 척추 전문의가 견인 치료를 해도 되겠다는 사람들만 우리 병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도 뭐 근육통이나 발목 뛰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치료인데, 디스크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아까도 사진에서 보셨듯이 디스크는 우리가 뼈와 신경에 의해서 둘러싸인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침으로 도달할 수는 없고 아마도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 정도만 하게 될 것 같아요. 뜸 치료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치료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피부에다가 불을 붙여서 화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 화상을 입혀서 피부가 따갑고 아프니까 안에 아픈 걸 잘 모르게 해주는 치료예요. 정말 이런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환자의 뺨을 때려가지고 뺨이 아프니까 배가 이제 덜 아프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또 가장 싫어하게 된 이유가, 저는 외래에서 이런 환자들을 봐요. 무릎에다가 뜸을 막 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무릎에 칼을 넣어야 된다면 칼 넣을 데가 없어요. 감염도 많이 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등에도 이렇게 이런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할머니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얼굴은 그렇게 곱게 관리하시면서 등하고 허리, 무릎은 이렇게 막대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냥 모르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한방 치료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들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방 치료는 우리 전통의학을 계승하는 나름대로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약간 그 신뢰도가 좀 추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현대의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더라라는 연구를 서로 발표를 하면서 그 연구들을 모아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정하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약이 개발되면은 약을 사용했더니 100명 중에 40명한테만 효과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 약은 별로네. 100명을 줬더니 80명이 좋다더라. 이 약이 좋네라고 해서 점점 이 약을 계속 개발시키고 치료법 또한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현대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병원도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이제 해외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들도 검색을 했을 때 많은 논문이 검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하고 일부 주사 치료하는 병원에서 좋아하는 굉장히 영리하게 마케팅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라는 말입니다. 제 외래 환자분들한테 와서 이제 꼭 수술해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수술해야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척추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척추는 수술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척추만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척추 수술한다는 결과가 조금 안 좋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한방병원이나 아니면 주사치료병원에서 얘기하는 척추만큼 수술 없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들은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수술을 못하는 병원에서 디스크 환자나 마비 환자를 데리고 계속 주사치료만 해요. 그러다가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척추 전문 병원에서는 오해하고 계신 것이 수술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외래 환자들을 봤을 때 통증 주사로 65%가 다 나았고요. 수술하고 시술은 한 30%, 그 중에서 수술은 한 20% 정도,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수술해서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주사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주사 치료를 생각해야 될 때 저희가 주사 치료로 모든 환자가 완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사 치료로 이제 가서 다 나았다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잘 나으면은 정말 이거는 축하드려야 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남이 다 나았다고 해서 나도 다 나으면 참 좋겠지만 꼭 그런 일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병이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수술을 안 받고도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듯이요. 원래 허리 디스크는요 10명 중에 8명이 가만히 놔둬도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3개월 동안 가만히 누워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잘 낫는 치료 방법인데 3개월 동안 너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주는 게 우리 병원들에서 좀 덜 아프게 좀 더 빨리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이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뼈 주사 몸에 안 좋은데 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스테로이드가 많이 맞고 지속적으로 맞으면은 아까 무혈성 배사나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는 보통 1년에 2번 미만으로 놓는 주사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주사 치료로 나을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맞아볼 만한 겁니다. 이제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들보다 주사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잘 하는데요. 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물론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기술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구 자체의 차이점도 있어요.
목 주사를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목 주사를 놓는데 다른 병원 선생님들은 좀 약간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주사를 넣었다가 목에 있는 혈관에 주사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잘 놔야 되는데 이렇게 CT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맞아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CT를 보면서 주사를 놓게 되면은 앞에 혈관과 신경들을 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껏 뭐 사고나 아무 문제도 없고 그만큼 정확하게 신경에다가 주사를 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외래 왔을 때 뭐 주변에서 우리 옆집 누가 목에 주사 하나 맞았더니 뭐 씻은 듯이 나와가지고 이 병원을 추천해줬다 해가지고 우리들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럼 뭐 단순하게 그 뼈만 보이는 엑스레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뼈나 신경, 그다음에 혈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CT를 보면서 주사를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요. 저희가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이 잘하고 있는 그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내시경 치료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 병원을 이만큼 크게 하고 전국에 여러 병원이 있게끔 유명하게 해준 개봉 슈퍼스타입니다.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를 하고 절개는 연필 하나 정도, 5mm 정도 절개를 해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깔끔하게 꺼낼 수가 있어요. 어떤 형식이 되냐? 환자는 이렇게 누워있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포셉이나 레이저를 넣게 돼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 터져나온 디스크를 포셉으로 잡아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내시경 하면은 안에 들어가서 뭐 용정 같은 거 있어서 떼고 나왔다고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서 터져나온 디스크만 잡아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절개가 적으니까 근육 손상도 적고요. 회복도 빠르고 퇴원도 빠르고 터져나온 디스크만 뽑아내니 디스크 손상도 적어가지고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류 하면은 이제 뭐 노래하고 음식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들 병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수술을 배우려고 외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해주고 해외 나가서도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법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모든 환자들이 주사 치료로 낫고 그 다음에 뭐 내시경 치료로 나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병이 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면 나사를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사 고정은 언제 하느냐? 뼈하고 뼈 사이의 높이가 가라앉으면서 신경구멍이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뼈가 앞으로 밀리는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 허리가 흔들거리는 경우에는 허리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고정을 해주는 방법은 뼈하고 뼈 사이에다가 이런 뼈를 채운 인공 케이지를 넣어주게 되고요. 뒤에서 나사를 넣어서 360도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고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뼈가 완전하게 붙으려면 3달 정도 움직임 없이 해야지 뼈가 완전하게 붙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고정술을 하려고 가운데다 거의 한 5cm에서 10cm를 쬐어요. 한마디 고정술을 하는데. 이게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기구하고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1cm짜리 피부 절개만으로도 척추 나사 고정술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 받고 다 나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리고 주사 치료 이외에 반드시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주사 치료로 아까 주사 치료 없이도 10명 중 8명은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대부분 가면은 수술하지 말라고 하고 약만 줘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하나 요즘 현대사에서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 10명 중 8명 낳는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을 때예요. 근데 시골에 계신 요즘 할아버지들도 3개월 동안 가만히 누워 계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덜 아프게끔 하고 직장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끔 해줄 만한 치료법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된 게 주사, 시술, 내시경 시술들이 될 거예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가 6주를 보통 잡아요. 6주간 약을 주고 물리치료를 하고 견인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계속 뭐 누워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술을 합니다. 또 하나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비가 됐을 경우에 수술을 합니다. 마비가 됐을 때 시간을 끌게 되면은 마비가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팔 베개를 하고 갔을 때 30분 정도 있다가 팔을 풀게 되면은 약간 저리네 정도가 되지만은 응급실에 가끔 팔 베개를 하루 밤 저녁 동안 계속하고 팔에 이렇게 힘이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이라는 게 오랫동안 세게 눌리게 되면은 돌아오는 시간도 그만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수술을 받고도 저림 증상이 아직 남아있거나 아니면 근육에 힘이 좀 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떤 진통제를 맞고 주사를 놔도 통증이 안 줄어든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계속 약만 주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할 수 없고요. 수술이든 주사 치료도 이런 거 충분히 회복 안 된다면은 6주가 안 됐다 하더라도 주치의와 환자 보호자분 간에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수술을 빨리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잘 받았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올바른 치료를 적정한 시기에 잘 받았다면 그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잘 치료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받은 분들 대부분은 다리나 엉치 쪽으로 심한 통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돼요. 수술을 받고 나면은 그날 저녁쯤에 바로 다리 저림이나 통증은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다리 저림이 좋아지게 되면서도 가끔 이제 아직 입원해 계신 분들은 짜릿짜릿한 감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약이나 주사나 이런 치료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불행하게도 아마 디스크가 신경을 너무 세게 오랫동안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놔도 덜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수술의 주목적인 너무 아픈 통증, 마비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진 거고요. 약간의 저릿저릿한 것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주사나 약물로 잘 치료해 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라는 오해가 일반인들한테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터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디스크 자체의 높이가 가라앉고 망가지면서 뒤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린 게 좋아지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됐느냐?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이제 이게 정상적인 디스크에서 점차적으로 디스크 자체가 망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나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친구분들 만나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수술을 받고 나니까 어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다리 저림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살만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허리가 우지근하고 별로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어쨌든 내한테 제일 중요한 지금 남아있는 증상이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는 수술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 워낙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것 자체가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내 허리 통증이 있게끔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거를 그냥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허리 통증을 없애게끔 병원에서 치료도 잘 받고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등 근력 운동을 잘 해주면은 등 근육이 단단해지게 되면은 몸무게를 등 근육이 대신 받쳐줘요. 그러면서 이 망가진 디스크에 생기는 통증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대부분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좋아지겠다라는 수술 전에 이제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환자들의 기대치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나타나는 어떤 효과하고 이게 일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부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거나 다리 저림은 많이 좋아지고 너무 아팠던 건 좋아지는데 아직 쩌릿쩌릿한 거 남는 거에 대한 기대는 원래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환자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 1, 2년 지나면서 점점 좋아진다. 허리 통증에 대해서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것도 운동을 해서 좋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만 왜 디스크가 터졌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수술 잘 받고 이제 앞으로 빨리 일로 복귀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아마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평지 걷기인데 평지 걷기도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10분 정도씩 일주일 걸으시고 20분 걷고 그 다음 3주째에 30분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뭐 1시간 미만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결과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잠 잘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거나 이런 것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땅바닥에서 이제 바닥 생활하시고 침대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좌변기가 아닌 이 옛날 변기, 재래식 변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리나 무릎에 좀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거운 거 안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누구 주 옆에서 시키실 분 있으면은 부탁을 하는 것도 좋고요. 꼭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허리를 이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멀리 엉덩이가 빠지는 상태에서 드는 것보다는 몸이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무릎을 구부리고 아는 상태에서 무릎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허리를 곧장 펴고 무리가 안 가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노홍철인데요. 이제 제가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을 치료해 보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은 수술이 잘 되고 나도 다리가 너무 조금 저려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직장을 못 나가겠어요. 오래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하고 수술하고 났더니 뭐 2주 만에 가가지고 엉덩이가 아팠던 게 너무 좋아지니까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보면은 3개월, 6개월 뒤에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반인들이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의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되고 익히게 되고 또 몸으로 느끼게 되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또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는 부분을 폭넓게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 디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여러 환자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궁금하시고 어떤 걸 알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주사 치료는 어떤 건지, 내시경 치료, 수술적 치료는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